자, 원희님, 요즘에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고점을 계속 갱신하는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여기 거래량 상위로 봤을 때 코오롱 플라스틱 띄어져 있고, 여기 있는 캠트로스도 뭐 비슷하게 동그라미 되어 있죠. 그리고 뭐 크게 간 종목들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요렇게 시장 분위기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오늘도 막 이렇게 크게 상승하고 있는 이런 종목을 보니까 이제 사람인지라 이런 종목을 보면 아, 이런 거 공략했어야 되는데, 아, 이런 거 미리 샀어야 되는데, 아, 오늘 시초가에 샀어야 되는데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들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또 이제 저희 유튜브를 쭉 봐오신 분들은 아, 이렇게 급등주에 날파리처럼 달라붙어 가지고는 어렵다, 빌드업이라는 거를 꾸준하게 해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거다라고 또 머리로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선뜻 여기로는 손이 잘 안 가는 이유가, 여기 가서 잘못해갖고 물릴 수 있는 가능성 뭐 그런 거 다 알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뭐 좀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거 좋아, 이해가 돼. 근데 진짜 빌드업 하면 수익 많이 나는 거 맞아? 이거 이렇게 오늘 이런 거 몇 개 해가지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3일 하면은 막 몇십 프로 몇백 프로 막 이렇게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해가지고 수익 많이 나는 거 맞나? 이 고민 때문에 선뜻 손이 안 가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선택의 순간에 손이 잘 안 가는 경우는 저 역시도 뭐 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은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했다라고 말했는데 진짜로 이해한 건지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잡아낸다, 이거는 맞추는 행위예요. 빌드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상황을 만나는 행위예요. 하다가 만나는 게 쉬울까, 맞추는 게 쉬울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다가 만나는 게 확률이 높을까, 맞추는 게 확률이 높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빌드업은 그냥 꾸준히 해나가면서 만나면 되는 건데, 맞추는 거는 진짜로 맞춰야 되거든요. 어떤 게 확률이 높을까. 그리고 이거를 지속했었을 때, 지속한다는 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100번, 1000번, 만번이 됐었을 때 누구의 확률이 높을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선택을 방해하는 이유는 뭘까? 이미 질문에서도 답은 존재하죠. 이거 지루하니까, 하기 싫으니까, 그냥 손이 잘 안 나가서, 다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왜 해야 되는가? 당연히 수익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익이 효과적으로 만들어진다고요? 라는 반문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수익이 훨씬 효과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수익금은 비중 곱하기 수익률이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빌드업은 비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러한 매매를 하게 되면은 맞추는 것도 어려운데, 맞췄다는 전제 안에서 비중까지 높이려면 어떻게 돼요? 타이밍적으로 스나이핑을 자리 잘 잡고서 비중을 빵 때려야 됩니다. 그 빵 때린다는 게 공격력을 높이면 높일수록 몰빵에 가까운 하나의 선택에 심판을 받는 행위가 될 거예요. 그래야 수익도 거기에 비례해서 나올 테니까. 비중 얼마나 높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초보자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초보자 몰빵하는 사람들 가능할 거예요. 왜냐?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매매의 이면, 그림자, 단점을 모르기 때문에 용감할 수 있어요. 근데 몇 번 넘어지고 나면요, 몰빵 하라고 해도 무서워서 못할 거예요. 즉, 조그만 경험만 쌓여도 타이밍 맞춰서 비중 채우는 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굳이 설명 안 해도 알게 됩니다. 왜냐? 본인이 피를 봤으니까. 출혈을 하는 게 몇 번 경험이 쌓이게 되면 움츠려들 수밖에 없어요, 투자자는. 그래서 빌드업 매매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요. 빌드업 매매는 여기서 몰빵하는 것보다 더 큰 비중을 효과적으로 끌고 가서 수익까지 전환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훨씬 유리하게 수익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단순히 큰 수익이냐? 가능합니다. 뭐 안 그래도 물어보려는 게, 진짜 빌드업으로 돈 많이 벌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큰 수익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설명하는 것 중에서 좀 궁금해할 수 있을 만한 거 좀 두 개만 물어볼게요. 이거를 좀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띄어져 있으니까 이걸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를 맞추는 게 쉬울까, 만나는 게 쉬울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듣다 보니까 어떻게 맞추는지 공부하면 그럼 맞추는 것도 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물론 다 맞출 수는 없겠죠.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건 뭐 누구라도 다 맞출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안 맞았을 때, 몰빵 빵 때리고 안 맞았을 때 적절하게 익절하고 나온다던가 손절하고 나오는 거를 연습하면 그럼 또 그거 되는 거 아닌가? 뭐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연속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래 빌드업 같은 걸 이렇게 잘해서 이런 상황을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반대의 상황을 자연스럽게 만나면 어떡하냐. 이렇게 되면 잘 하다가 반대의 상황을 자연스럽게 만나면 1번도 만나는 거고 2번도 만나는 건데, 이 만난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되게 수동적인 거 아닌가, 마치 홀짝같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빌드업을 하든 급등주를 하든 맞춰야 되는 게 먼저 아닌가? 이 맞추는 게 먼저인데 왜 이거는 안 된다고 하지? 라는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설명을 하나씩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 공부하면은 이거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제 답변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라는 게 먼저 답변이에요. 가능 불가능만 극단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가능한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근데 그게 내가 될 수 있는지는 엄연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요거를 잘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처음부터 이걸 하는 건 아니다 라고 답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이 설명 듣고도 아닌 것 같다, 나는 이거 진짜로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한번 좀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경험하면서 느껴야 깨닫는 부분도 좀 존재는 하거든요. 사실 안 했으면 좋겠지만 이 자체가 말뜻이 전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서 만난다와 맞춘다의 가장 큰 차이는 이미 질문에서도 나왔어요. 맞춘다의 경우 틀리면은 손절 말고는 대응이 없거든요. 사실 손절을 그것도 잘해야 됩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잘 들어가야 되는 것도 맞지만, 거기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잘 빠져나오는 것도 잘 맞춰야 되는 영역이에요. 계속 맞춰야 됩니다. 연속적으로. 확률 값은 그만큼 낮아지겠죠. 근데 하다 보면 만난다라는 거는 이 안 됐을 때, 맞추는 건 안 됐었을 때 바로 문제에 직면하지만, 이렇게 쭉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만난다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안 좋아지는 흐름을 만났었을 때 지나갈 수 있어요. 왜 지나갈 수 있는데 라고 하게 되면은, 복잡한 거 다 배제하고 쉽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사이클 흐름이 있는데 흐름을 타다가 이런 하락 흐름을 만났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냥 꾸준하게 지나가게 되면은 다시 상승 흐름도 만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심판받는 게 아니니까 이번의 흐름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극단적으로 가정하게 되면은 계속 빠지기만 하면 어떻게 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 극단적인 상황은 여기서 예제는 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이건 너무 심각하게 안 좋은 종목을 골랐을 때나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아니면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급락이나 대세 하락 사이클 앞둔 종목을 선정했었을 때 이럴 것 같아요. 즉 종목 선정이란 부분도 연결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하락은 만날 수 있지만 관리가 못할 정도의 하락을 만난다라는 거는 글쎄요, 그거는 좀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이거는 종목 선정 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종목 선정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느 정도는 맞추는 게 좀 선행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뭐 최소 조건을 필터한다의 느낌이에요. 이 종목은 사두면은 올라간다, 이걸 꼭 맞춰야 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최소 조건을 필터해서 하지 않아야 되는 종목은 필터해서 하지 않는다, 요 정도의 구별에 가깝죠. 맞춘다라기보다는.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게, 여기서 이제 급등주 같은 거를 공략할 때요, 뭐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여기 중간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디서든 이런 게 공략을 할 때 왜 꼭 몰빵이라는 단어를 꼭 쓰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한 1억이 있는데 나는 여기다 1억 다 태울 생각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좀 적절히 분산을 해가지고 뭐 10개 20개 이렇게 분산해서 금액을 나눈 다음에 이 금액을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면 분할 매수도 좀 적당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이 안에서도 빌드업이 아니더라도 매매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말한 게 고점 돌파 급등주 이런 거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사실 뭐 하다 보면 시장에서는 눌림목 매매 같은 것들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눌림목을 여기에 저점에서 한 번에 빵 맞춘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분산해서 눌림목을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하면
또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이제 뭐 맞춘다, 몰빵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하니까 그건 나랑 좀 다른데? 이렇게 생각도 들기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 들면은 이거는 동의합니다. 진짜로 동의해요. 동의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는 건 괜찮다. 네, 괜찮다.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면서 디테일해지고 세련미를 갖추고 뭐 요런 현실적인 방법들을 이제 앞으로 찾아 나가야 되는 영역인 거죠. 기본적인 원리 자체는 말씀하신 게 나는 몰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투자 흐름에서의 현상을 분산해서 투자해서 거기서 비중을 잘 모아서 만들어 가서 수익이 날 때 수익을 내겠다 이거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안정적으로 비중을 확보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겠다 이 이야기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언니님이 말하는 괜찮다고 하는 것들을 해 나가는 것과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것과 이런 식으로 쭉 뭔가 횡보하거나 좀 거래량이 말라 있는 것들을 계속 분산해서 매수하는 이런 빌드업과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그래도 빌드업이 우월한가요? 일단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셋 중에 뭐 눌림목, 고점 돌파, 빌드업 이 셋 중에 무엇이 가장 좋은가 아니면 가장 우월한가? 우월이란 게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저한테 선택권을 준다면은 저는 빌드업이 가장 괜찮다라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투자자에게 필요한 건 뭔데 이 셋 중에라고 하게 되면은 셋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해요. 즉 셋 다 할 줄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계좌라는 팀에다가 각각에 맞는 포지션별 계좌의 종목 세팅을 해가지고 팀을 좀 올바르게 꾸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각기 다른 매매를 할 줄은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중에 중심은 빌드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빌드업이 가장 센 놈이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빌드업을 할 줄 알게 되면은 이런 고점 돌파 매매나 빌드업 하다가 이런 상황 만나잖아요. 그럼 여기서 고점 돌파 매매 하듯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매매를 빌드업 위에다가 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유리한 덩어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그 다음에 기술적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빌드업이 훨씬 유리하죠. 왜냐면은 단순히 비교해도 빌드업은 고점 돌파 같은 매매나 아니면 눌림목 같은 매매를 수렴시킬 수 있거든요. 범위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매매를 하더라도. 그리고 하다못해 이런 매매만 할 때는 맞춰 틀려로 심판받는다라고 했는데 빌드업 깔아두고 이런 매매 섞게 되면은 기존에 확보한 비중 덩어리 물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위에다 얹어서 기술을 쓰게 되면 훨씬 안정적이에요. 그러면 계속 이제 욕심내면서 질문하는 것 같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빌드업이라는 거는 왠지 오랜 시간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크겠죠? 그죠? 왜 우리는 빨리 수익을 내고 싶은데. 근데 그러면 빌드업을 안 하고 1번 고점 돌파, 2번 눌림목, 3번 빌드업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얘기해 볼게요. 2번 눌림목이나 1번 고점 돌파에 좀 내 역량을 집중해서 이쪽으로 연습을 계속 하면 빌드업 없이 이 두 개를 이제 그래도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언니님도 어느 정도 동의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하면 빌드업을 같이 하면서 1, 2, 3번을 하는 사람보다 많이 불리해지나요? 그냥 이 이야기로 답변 될 것 같은데 빌드업을 할 줄 모르는데 1번, 2번을 잘한다?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별로 안 하시는 거예요. 빌드업을 하기 싫거나 못하는 사람이 1번, 2번을 하려고 그런다에는 동의 못하는 거네요. 그러면 네, 거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3번을 할 줄 아는데 숙달돼가지고 3번을 전략적으로 좀 덜 사용하고 내가 사용하는 매매 스타일이 1번과 2번에 조금 더 중심을 두면서 무게중심이 이동됐다. 이거에는 가능해요. 근데 초보자가 3번을 싫어하거나 할 줄 모르는데 1번, 2번을 잘한다? 거기에는 동의하지는 못해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없죠. 좀 새겨 들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신뢰를 하고 듣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도 아이 뭐 빌드업이 그렇게 중요해, 뭐 이 사람 성향이지, 어니스트 성향이지, 난 1번 2번 할래 라고 한다는 건 그건 신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얘기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신뢰를 하고 좀
새겨 들으시는 게 어떨까? 저 옆에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근데 이제 새겨 들었어. 나는 알겠습니다. 이제는 저도 생각을 좀 바꿔서 빌드업이라는 걸 진지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빌드업을 잘하려면 뭘 체크하면서 해야 될까요? 이거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꾸준하게 모아간다, 시간 두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쉬워 보이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쉬운 걸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열심히 알려줘 이런 생각도 드니까 뭔가 좀 더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뭔가 좀 이 요소가 있을까요? 빌드업을 내가 한다 그러면 어떤 걸 알고 실천해 나가는 게 좋을지 좀 몇 가지 정리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로 정리가 끝납니다.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다.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다. 그러니까 이 경험을 어떤 식으로 쌓아갈까요? 그냥 해보면 되나요? 아무거나 이렇게 좀 좋아 보이는 거 저희가 그동안에 유튜브에서 알려드린 방식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이제 좀 어느 정도 공부해서 종목 선정해서 그냥 이렇게 쭉 경험해보면 되는 문제인가요? 자,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은 경험의 문을 여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쉬울 거예요. 근데 경험하면서 이어나가는 꾸준함을 그거를 만드는 건 생각보다 어려울 거예요. 방법이 어려워서? 아닙니다. 이론이 복잡해서?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가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똑똑한 머리를 통해서 경험을 미리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해해서 경험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경험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진짜 이유가 뭔데라고 하게 되면 이 과정 속에서 진짜 자신의 본질적 감정의 그 단전 속에서 끌어오르는 그 감정들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때 어떡할 건데? 그 경험이 진짜 중요한 거죠. 근데 본인은 어떤 현상이나 그 다음 사이클이나 아니면 흘러가는 이런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생리 자체를 모르고 있고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두려워집니다. 하락에 두려워지고 나 이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여기에 자금이 조금 더 크게 들어갔는데 어떡하지? 한번 두려워지기 시작한 마음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하다가 뭐 예를 들면 지금 지수 3000 넘어가 있는데 막 지수 1500으로 반토막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막 여러 가지 사실 하기 전부터 걱정은 많이 돼요. 근데 그것도 두려움의 일종일 거고. 근데 그걸 그냥 경험해보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뭘 어떻게 경험하라는 거야? 여기서 이제 막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전제를 붙이면은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올바른 경험이겠죠. 그거는 단순하게 이 빌드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면 매집일 텐데 단순하게 매집하는 경험을 하세요는 아니겠네요. 그럼 이 경험이라는 거는? 그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겨내는 경험, 극복하는 경험, 해결해보는 경험, 이게 진짜로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엔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건데 그 이겨내는 경험을 하려면 우리가 뭘 알고 해야 되냐, 뭘 좀 지식적으로 채워놓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해를 통해서 경험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미리 알고 이런 경험을 하면 되겠구나 이해해서 그냥 그 경험을 살려고 하는 건데, 다르게 말하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부딪혀야 됩니다. 부딪혀서 그 상황을 자신이 해결해야 돼요. 올바른 경험, 극복하는 경험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하면서 미리 이해한다기보다는 진짜로 이 경험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가다가 지수가 반토막이 나서 막 쫙 떨어지는데 뭐 그러다가 계속 반토막 난 채로는 안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렇게 뭐 파동이 이렇게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 사이가 뭐 예를 들어 한 7년 정도 걸린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런 거를 그냥 한번 해봐라 라고 이제 저희들을 이런 야생에다가 던지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러면 해보면은 7년 뒤에는 많이 성장해 있나요? 만약에 이게 7년까지 걸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성장은 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냥 극단적인 예시의 질문을 했으니까 답변을 드리면은 저게 과연 제대로 한 것인가라는 의문은 듭니다. 그러니까 올바르된 경험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겠죠. 그냥 경험을 한 거지 저거는 뭐 올바로 극복한 경험을 한 거다, 이런 건 아닐 수 있겠다. 근데 극복하는 경험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방치하고 도망가는 경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올바로 했다면 지수가 반토막이 나더라도 이 7년보다는 훨씬 전에 뭔가가 해결이 되고 극복을 했었을 거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이런 경험은 좀 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저거는 경험이라기보다는 사실 단도직입적으로 존버 아닌가요?
방치된 존버? 그죠. 근데 그런 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오래전 얘기지만 금융위기 때 그때 막 반토막 나고 그럴 때 중국 한참 좋다 그랬다가 중국 시장 박살나고 그럴 때 10년 동안 존버해가지고 결국은 본전 이상 가고 막 나온 분들도 얘기를 듣고 그랬었거든요. 우리들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말하는 건 아니실 거잖아요. 근데 진짜로 되게 심플하게 경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경험은 내가 무언가를 직면하고 만나고 그 상황을 해결해 나가면서 거기서 생기는 노하우를 쌓아 올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단순히 방치한 존버에 가까운 경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창구에다가 가둬놓고 아 나 저거 꼴 보기 싫으니까 안 볼래 하고서 오히려 경험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경험한 게 아니라 경험하기 위한 과정에서 도망간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근데 이런 거는요. 그럼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쭉 몇 달을 했는데 갑자기 막 이런 상황이 나타나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떨어졌어요. 주가가 막 7, 80% 빠졌어요. 그럼 이때 당연히 방치했으면은 뭐 7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본전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그냥 계속 빌드업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는 올바로 된 경험에 가까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해야 될 것만 정확하게 했다라고 하게 되면요. 여기서 갑자기 돈 길어와서 물타기를 하면서 잠식을 만들거나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해야 될 거를 정확하게 해주면서 빌드업을 유지했고 이런 포인트에서 덩어리 관리를 해주면서 리밸런싱을 해주고 이런 해줘야 되는 행동을 있는 그대로 해줬다 라면은 하락흐름도 다 지나가면서 거쳐간 거죠. 이런 건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은 좀 정리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유튜브를 보고 주식을 잘해보고 싶은 분들이 지금 오늘 영상을 보면 아 그래 이 급등주 뭐 여기 어딘가에 눌림목 이런 매매를 집중해서 이런 것만 하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 내가 빌드업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 물론 이제 여기서 지금 빌드업을 시작하느냐 뭐 이런 종목을 찾아서 여기서 시작하느냐 이건 또 많이 느낌이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최소한 종목을 필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빌드업을 해서 경험을 쭉 쌓아가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것들도 관심 갖고 공부하고 그러면은 가능성이 많이 열릴 거다라는 얘기에 가깝네요. 오늘 영상은. 네,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면은 노파심에서 드리는 팁입니다. 이런 종목에다가는 빌드업 하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는 거랑 여기서 하는 거랑은 많이 다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왜냐면 빌드업이라는 건 계속 물량을 늘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되게 사실 되게 어려운 선택이에요. 부담되죠. 그죠? 나는 지금 내가 가진 돈 몇천만 원 있는데 나는 한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주식하려고 그랬어. 이런 분들은 이제 빌드업이라는 거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근데 왠지 좀 좋아는 보여.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스스로 모순에 좀 빠져 있는 거긴 한데 어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까요? 스스로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선택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거를 자신이 초보면 초보일수록 자신이 원하는 건 되게 많거든요. 원투는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된다는 거는 그 안에서 자신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고 그거를 선택은 필요하다. 욕심 다 잡을 순 없다. 뭐 이 정도가 최선의 팁일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얘기만 들으면 결국에는 이 빌드업이라는 걸 실천하면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한 거긴 한데 이거를 이제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중간에 격길로 빠지거나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나 스스로를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내가 지금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미래에는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라는 이런 고민이 한 번쯤은 필요한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믿고 그걸 할 수가 있을까요? 초보자가 특히. 이게 잘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다 아니까 하지만 스스로를 못 믿는 우리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험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쌓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인데 사실은 저희 역시도 그런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샛길로 빠지거나 아니면 올바른 경험을 쌓아줄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경험을 함께 해 나간다.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도 사실이고요. 만약에 자신이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실천하는 경험 스스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고 그게 좀 힘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경험을 같이 하세요. 올바르게 경험을 쌓아가는 사람들하고 경험을 같이 하게 되면은 난이도는 훨씬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은 듭니다. 사실 이 경험은 같이 해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론적으로 경험을 사들일 수는 없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론을 이해하고 나면은 내가 경험을 다 겪은 것처럼 이미 채워진 상태에서 나는 초보자인데 경험도 없는데 굉장히 숙련된 경험치가 내 몸에 쌓여 있을 것 같아. 이론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경험은 필요합니다. 그 경험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쌓는 곳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영상에서요. 사실 이 빌드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기 전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어떤 걱정을 하는지도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물어보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다 알려드린 거예요. 오늘 영상이 뭐 맛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게 정말 다 설명드린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나 이 설명만 가지고서 앞으로 경험을 직접적으로 해 나가면서 마음이 평온하다던가 뭐가 다 모든 게 잘 풀린다던가 그렇게 장담하기는 어렵죠.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한테 주어진 숙제예요. 근데 제가 진짜 이 얘기는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저희 댓글에, 최근이 아닙니다, 저희 유튜브 댓글에 이 자신의 숙제를 우리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되게 좀 고민하시고 불평하시고 뭐 그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그 마음을 이해를 해요.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려고 그러니까 걱정되네. 아, 이 걱정을 뭔가 좀 지식적으로 풀어내고 싶은데 왜 안 알려주지?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걸 오늘 영상에서 많이 좀 알려드렸고, 실제로 이 경험을 딱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가 또 알려드렸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방법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이 영상 한편으로 모든 걸 알려드린 건 아니에요. 종목 선정하는 것부터 뭐 그때그때 나오는 변수에서 무엇을 대응해야 되는가, 이거는 과거 영상들까지 같이 보시면 더 많이 알려드리긴 했어요. 근데 그래서 난 할 수 있겠다 싶으면 하시면 됩니다. 근데 모순된 생각은 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야지 라고 하면 해야지. 또 걱정되는데 어떡하지? 또 여기로 이제 또 모순으로 빠지면 자기 생각과 위배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기 쉽거든요. 중간에 하다 멈춘다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러지만 않으셨으면 좋겠고, 말하는 것처럼 이거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나 살 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30kg 뺄 수 있을까? 오늘부터 운동 열심히 해서 30kg 빼야지, 이런 느낌이에요. 이걸 이제 정말 하고 싶은 분들은 뭐 전문가의 손길을 받겠죠. 뭐 PT를 받든 뭔가를 하겠죠. 그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주식을 잘하는 건 좀 재미없잖아, 비겁하잖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조금 더 잘하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있는 분들이 와서 함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할 때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성장해 나가실 수 있다는 거는 저희가 아직 안 오신 분들한테도 장담하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약간 반반 같지 않나요? 진짜 열정을 가지고 자신을 키워가려는 사람, 아니면 묻어가려는 사람.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근데 그 묻어가려는 분들도 높게 봅니다. 어쨌든 잘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고민 많은 분들은 내가 스스로 열정이 많아서 나 고민 많은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겁이 나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있는 분들인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분들은 발을 뗐잖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 반반이더라도 저는 많은 열정을 가진 분들이 모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여기 오란 얘기가 아니에요. 발을 떼란 얘기입니다. 발을 떼세요. 계속 저희는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을 떼시고 뭐 옆에 동행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발 떼시면 된다, 뭐 이런 말씀 정도 드리는 거니까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드리는 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링크로 돼 있고요. 링크로 공지를 걸어놨으니까 설명을 보시고요. 실천, 경험, 이거 오늘 좀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